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봅시다. 사무소 위조죄 이제 볼 텐데, 이제 문서죄에 관한 개괄적인 부분을 했고, 이제 문서죄에 관한 각칙적인 부분들, 각각을 제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무소 위조죄가 좀 나오네요. 사무소 위조죄. 결국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명의사칭해야 되죠. 명의사칭. 그래서 작성 권한이 있으면 펌죄가 돼야 한대요. 펌죄가 안 되고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작성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의인이 아니면 작성 권한이 없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이라든지 대리라든지 대표가 되면 작성 권한이 있을 거니까 범죄가 안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표권은 남용이라면 작성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럼 범죄가 안 돼요. 하지만 대표권을 초월했다면 작성 권한이 없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작성 권 유무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배인 작성 권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이에요. 그래서 작성 권한 유무를 살펴보시면 사문서에 관한 죄는 가장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예요. 작성 권한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명의는 모든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내용이 진실에 반하거나 허위거나 대표권을 남용했다 할지라도 작성 권한이 있잖아요.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문장입니다. 2번. 사문서 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춰야 돼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외관을 갖추면 충분한 거지. 그게 꼭 서명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죄, 유가증권죄,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서 작성 명인이 실제하지 않은 허무인이나 그렇죠, 사망한 경우에는 허무인이라 사망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성립하지 아니한데 틀렸어요. 그다음 4번.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렇죠? 예. 그래서 성립하지 않았냐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금방 찾았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종친회 결의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종친회에 사무원이 그렇죠? 종원들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새로운 문서, 새로운 땅 사는 거니까 동의해 주세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속여가지고 사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인을 이용하여 뭐 할 수 있어? 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그 사람 문서에 반하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9번 갑시다. 9번. 예. 사문서 위조죄 되게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문서에 관한 데 중에서 틀린 것은 타인의 대표자, 대리자, 작성 권한이 이미 있죠. 그렇죠. 초월이야, 남용이야? 남용이죠. 작성 권한이 있잖아요. 작성 권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 있는 문서를 만든 거니까 재산죄는 모르겠어요. 뭐는 안 된다는가? 문서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안 된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해당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되게 1번에서 심플하게 끝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주민등록증 4번에 사진을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등록증 4번의 내용을 이제 속게끔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이제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3번. 명의인 실제하지 않은 허무인이거나 문서 작성일자 이미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자 허무인 문서도 일반인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죠?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맞죠? 4번.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치운전자 상황진술 보고서는 수사기관이 적는 거예요. 개인이 적는 거예요. 개인이 적는 거죠. 그렇죠? 운전자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적는 거잖아. 이런 사실을.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남의 이름으로 적은 건 뭐가 된다는 거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요거. 주치운전자 적발 보고서는 경찰이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적는 거잖아. 제가 이래서 술을 먹었습니다라고 적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 이름을 쓴 거야? 남의 이름을 썼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의인도 아닌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이름 문서를 썼으니까 뭐가 되겠어? 사문서 위조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은 3초 컷이에요.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주식회사 지배인 이미 끝났어요. 주식회사 지배인은 이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모형 사문서 작성죄나 문서 위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답은 1번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2번이 좀 특이한 문제인데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 보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겁니다. 그죠?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중대장 문서에 대대장 문서예요. 인사과장이 대대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인사과장 문서에 대대장 문서에 대대장 문서예요. 대대장 문서입니다. 그렇죠? 예. 뭐 법원의 모든 문서는 법원장 문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결재권자의 문서인 거지 너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한자,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 계약 담당자가 결재 승인하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이 사람들이 작성권자인 거고 외부 전문기관은 뭐에 자료를 주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이 사람 문서니까 뭐에 해당하겠어요? 공문서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3번 유가증권 위조죄 공범 사이에 위조 유가증권의 교부 행위는 유가증권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을 아는 사람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유통시킬 목적으로 받았으면 이건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행사죄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위조된 유가증권은 이 사람이 알아 상대방도 공범끼리 주고받는 것은 이건 행사 아니야. 이건 행사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 명예인이 실제하지 않은 허무인이나 사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일반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문서죄가 성립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이제 뭐 대충 정리했으니까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문서에 관한 죄 중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은 이거는 여러분 문서에 문서 아니야. 문서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계속성이 없잖아요. 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 2번 주식회사의 지배인이에요. 모든 걸 할 권한이 있죠. 그렇죠? 문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문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서죄 위조나 작용모형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남용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권한을 남용했다 할지라도 작성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번 위조된 문서를 모사 준성호 방식으로 팩스로 보내는 거예요. 스캐너를 읽어서 이제 이미지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위조된 문서죠 이미. 그렇죠? 파일이 위조한 거예요. 문서가 이미 위조가 된 거야. 문서가 이미 위조가 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3자의 오인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다?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렇죠? 4번 인감증명서의 용도라는 증명하는 부분이야. 증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야. 증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죠.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이 도장이 이 사람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위조나 변조가 되기 위해서, 특히 변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서가 증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증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인감증명서라는 거는 이 도장이 이 사람 겁니다라고 증명하기 위한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한번 갑시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뭐 워낙 유명한 죄이긴 하고 뭐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어느 부분에 쟁점이 있는지를 좀 보세요.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작성죄라는 건 작성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경우야? 허위 작성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허위 작성은 넓게 본다, 좁게 본다? 굉장히 넓게 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허위 작성으로 봐요. 그렇죠? 직접 출석 안 했는데 대리 출석했는데 직접 출석한 것처럼 적는 것도 허위 작성이고 사소한 부분에 허위를 적어도 허위 작성이에요. 왜? 공문서는 곡정 증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거짓말 치면 안 되죠. 그렇죠? 다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허가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건축허가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건축을 허가합니다가 아니라 건축을 허가했습니다라고만 돼 있어요. 따라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족한 것처럼 허가하는 것은 이건 허위 작성이 아니에요. 단 허가를 안 했는데 허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 작성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보조 공무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이제 기한을 내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허위 작성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허위 작성에 또 하나 이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뭐 이제 변동이 없는 것을 확신하에, 변동이 없는 하에 확신하에 뭐 이 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이 문맥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간접 정보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 명이 이제 허위 신고의 경우에 허위 신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사인이 허위 신고하는 게 있어요.
사인이 이제 담당 공무원한테 작성 권한자인데 작성 공무원이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했어요. 저 사인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허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이 사인은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왜? 사인은 국가기관을 의사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는 처벌할 수 있다? 공정, 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보조공무원이에요. 보조공무원이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작성권에 있는 공무원한테. 원칙적으로는 이건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제 의사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예외적으로는. 이 보조 공무원이 이 공무원한테 허위 이제 신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는 예외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칙 예외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예. 이 보조 공무원이 여기다 적을까요? 보조 공무원이 허위 신고 자체를 안 했어요. 그렇죠?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 결재권자라고 표현합니다. 결재권자. 얘한테 이제 허위 신고를 하지 않고 이쪽으로 허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 해버리면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허위 작성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위조가 됩니다. 위조. 작성 권한이 쥐가 지금 군수야? 쥐가 법원장이 아니면서 쥐가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뭐가 되겠어요? 위조가 되겠죠. 문제는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작성 권한 없는 공무원한테 허위 신고한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대장이 아닌 인사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한 경우 이건 뭐가 된다는 거? 이것도 위조가 된다는 거. 왜? 얘도 작성 권한이 없으니까. 단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1번 봅시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건물이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 허가서를 했어요. 건축 허가 허위가 있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안 됩니다. 답은 1번에서 이미 끝났어요. 가옥대장 공정증서는 아니에요. 공문서긴 하죠. 그렇죠?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했어요. 무허가로 허가인 것처럼 했잖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건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 건축 요건을 갖춘 것처럼 하는 것은 이건 허위 작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건축 허가를 안 받은 것처럼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허위 작성이 되겠죠. 원본을 대조하지 않고 대조피를 받았으면 허위 작성이 되겠죠. 인감증명서, 그렇죠? 대리인이 신청했는데 본인 신청한 것처럼 하는 것은 이건 허위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자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봅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사인이 허위 신고를 했어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 원인 실제와는 달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등기 격려 당시를 기준으로 실체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그렇죠?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부실이 되기 위해서는 즉 허위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라는 거는 등기 원인을 입증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의 권리 상태를 입증하는 거예요? 현재의 권리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권리 상태와 부합하다는 거예요. 실제 소유자가 맞아요. 부실기재가 아니라 부실기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2번. 어떤 부동산에 관해서 피상속인에게 실체법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에 따라 재산상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다음에 상속인에게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사람이 실체법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었어요. 근데 상속이 됐어요. 나중에. 그쵸? 그래서 요거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잖아.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죠. 어찌됐든 권리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등기가 격려되어 있고 결국은 이 사람이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현재의 권리 상태를 적법하게 공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이야 부실이 아니야?
등기부를 하는 거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등기가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권리 상태를 적법하게 공시하고 있으면 부실기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상속받는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부실기재가 성립하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보세요. 이게 피상속이네. 이게 실체법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이 명예실권. 제가 좀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좀 적을까요? 사안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겠네요. 사안 관계가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이제 부입니다. 부고 을이 이제 자예요. 갑은 자기가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상속인 명의로 이제 등기가 돼 있던 거예요. 등기가 있어요. 이 관계, 이 사례를 얘기하는 거였군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식이 상속을 받았겠죠. 다른 사례하고 좀 헷갈렸어요. 네, 결론은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식은 상속 등기를 한 거예요. 예. 재산 상속인에게 공정서 업무 부의기재가 성립할 것인가 봅시다. 이 사람이 허위 신고는 한 거는 맞아요. 실제 권리자가 따로 있으니까 상속 대상 자체가 아니죠. 네, 그러네. 상속 대상 자체가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고의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그렇죠?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상속이 돼 있어. 그럼 뭐야? 상속은 자동으로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체법상 권리가 없다 할지라도 상속 외견상으로 이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걸 받은 것에 불과하지 이제 일부러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와 같은 등기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이 상속이라는 거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자동적으로 포괄 승계되는 것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허위 신고를 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실기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 앞으로 허위의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 뭐야? 여러분 아버지 앞으로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상속 등기를 받았지. 자, 이건 내가 허위 신고를 한 거야? 아니면 포괄적이 승계된 거야?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실기재와 동일세 허위 신고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주주총회 결의 취소서예요. 이게 부실기재죄가 여기 다 나왔는데 봅시다. 회사법상의 무효나 취소는 소급적이야, 비소급적이야? 비소급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주총회에 이제 절차 하자가 있어가지고 주주총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주주총회의 결과를 상업등기부에 기재했는데, 그렇죠? 예. 나중에 이에 대해서 취소가 됐다 할지라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4번째, 자동차, 4번.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은, 그쵸, 이거는 공정증서가 아니죠. 그쵸, 운전면허 발급 대장은 공정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 민사소송법상의 화해 절차라는 것은, 화해는 당사자가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부실기재죄가 될 수 있어요. 조정 절차는 부실기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지금 벌써 나온 건가요? 그쵸. 그럼 좀 봅시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입니다. 공정증서해야 돼요. 사인이 국가기관에 허위신고를 합니다. 허위신고를 해야 돼요. 허위신고를 합니다. 이런데 이 국가기관이 작성하는 문서가 무슨 증서예요?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그렇죠. 요거는 타인의 권리 의무나 자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타인의 첫 번째 공정증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자격증에 관한 문서들인데 잘 안 나와요.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정증서가 아닌 것들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렇죠? 건물대장이라는 것은 공정증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건 권리 의무에 관한 게 아니죠. 공정증서 아니에요. 예. 호적은 이제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죠. 가족관계 등록부는 공정증서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공정증서 아니에요. 왜? 이거는 자격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세금상의 편의를 위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부실기재 해야 돼요. 부실기재. 부실기재는, 그렇죠? 권리가 없는 것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허위사실 기재, 무효인 것을 유효인 것처럼 해야지 부실기재가 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부실기재가 아닌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 등기에 있어서 원인을 달리하는 거. 왜? 이거는 등기부가 증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회사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회사법. 회사법상은 무효사유입니까? 취소사유입니까? 비소급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없애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총이 그때 주총이 그 종족수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취소하면 과거가 없어지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인 것을 유효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효를 존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쵸?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화해? 예. 화해에 대해서는 여기 적을까요? 화해. 예. 화해는 공정증서에 해당해요. 화해조서는 여기 적었나? 그냥 여기 적읍시다.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신고하니까 그쵸? 공정증서에 해당하지만 조정조서는 해당해야 안 해요. 조정조서는 해당 안 해요. 왜? 이건 법원이 조정해 준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들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갑시다. 3번. 공정증서 뭐 부실기재죄에 대해서 함수명령 가장 설명하지, 적당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합니다. 예, 그래서 등기부에 적도록 하는 거예요. 등기부라는 것은 현재의 권리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거지, 이거 액수를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그 다음 2번. 발행인 수취인이 통보하여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의 취득 의사 없이 발행인의 채권자의 기초권 취득심의 강제집행을 받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약소금을 발행했어요. 그쵸? 예. 없는 약소금을 있는 것처럼 공증까지 받았네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성립하겠죠. 그 다음 3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예. 근데 처음부터 소지거래를 잠탈하는 목적으로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해서 소유권인들끼리 격려한 거는, 그쵸? 이거는 무효인 걸 유효인 것처럼 적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공정, 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성립한다. 그쵸?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쵸? 여기에 대해서 등기로 했다면, 증여로 해서 했다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무효인 것을 유효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정, 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합니다. 그쵸? 그 다음. 유상증자 신청 시 발행 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이 증가한 사실을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쵸? 상업등기부 원본에 적도록 했어요. 그쵸? 그럼 뭐가 되겠어요? 상업등기부 자본에 대해서 상업등기부도 공정증서가 되죠. 그거에 대해서 허위 신고한 것도 뭐가 된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된다. 그쵸? 그 다음 종증명의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의 즉 대표자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종중명의 등기가 되어 있어서 저위 종중대표자의 기재는 그쵸? 권리 의무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종중이 소유권을 가지면 누가 이 소유권을 행사할지는 법인의 비법인 사상은 누가 소유권을 행사하겠어요? 종중 대표가 행사하겠죠. 그래서 대표 이름을 잘못 적은 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문서 및 통화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쵸?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거래 가액 1번은 거래 가액이에요. 예. 어딨니? 등기부라는 거는 그쵸? 뭘 증명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을 뻥튀기 하거나 가액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부실기재죄에 해당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나요? 옳은 걸 찾아봅시다. 그 다음 2번. 위조된 외국의 화폐, 은행권이 강제 통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장 유명한 게 10만 달러 사건이죠. 뭐 100만 달러 지폐 사건인데, 그쵸? 외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지폐예요. 그쵸?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아, 이거 록펠러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금문통화니까 이게 써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뭘 생각한다? 위조통화 행사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위조통 행사죄를 구성하지는 않아요. 첫 번째, 위조된 화폐, 지폐, 은행권. 화폐가 될 수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강제 통역이 있어야 돼. 강제 통역이 없으면, 그쵸? 그리고 혹시라도 시장에 통용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시장에 통용되고 있지도 않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 법이 다루는 영역에 다루지 않는 영역이다. 통화죄에 다루지 않는 영역이다. 그래서 통화죄는 해당하지는 않아요. 단 이거는 뭔 될 수 있겠어요?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서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문서죄로 해당할 수는 의뢰할 수는 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나 사문서 통행사죄로 처벌받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해서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였다면, 그렇죠?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을 격려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여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증여를 하다 보면 뭐가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증여를 합니까? 실제로 매매계약 형식으로 합니까? 매매계약으로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요. 매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형식을 했으니까 매매 자체는 무효이지만 이 부모가 이 자식한테 이 부동산을 넘길 의사는 있었죠. 따라서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소모 무효죄가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현재 부모는 넘길 생각이 있고 너무 등기도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는가 부실기재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4번 약속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 거래의 신용을 해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어도 행사의 목적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성격의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정도 작성된 것이라면, 그렇죠? 유가증권. 일반인 오인케 할 거면 사자 허무인이 됐다 할지라도 위조죄는 성립해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나 사자 명의로 된 약속음을 작성하면서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승낙을 하겠어요. 그쵸? 여기에는 생존일제로 소급해서 작성했을 때는 승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승낙이 있었다고 봅니까? 그쵸? 그 다음,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제 호의 표시를 무효인 어음 발행을 한 거에 대해서, 그쵸? 여기에 대해서 공정을 받았어요. 없는 어음은 있는 어음인 것처럼 해가지고 공정을 받았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이걸 행사하면 또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 정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을 특정인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외적 강의치를 침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평균의 입장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비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더 침해될 것이 예상되어서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외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진실을 들었어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예훼손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렇죠. 우리 술자리에서 이제 거짓말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거짓말 자체가 이 사람의 외적 평가에 대해서 크게 침해가 되지 않으면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 2번. A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모인 아파트 자치회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였는데, 그렇죠? 예.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해명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A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허위사실을 말했어요. 그렇죠? A가. 예.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A가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고인 쫓아가서 그런 말 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을. 그렇죠? 이런 말을 이 사람이 누구한테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대답하는 과정에서 A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 명예를 훼손하려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실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원상 복구 여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부탁한 다음에 예.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 출장병명서에 자신을 설명함으로써 출장병명서를 완성하여 그 점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한테 했어요. 이 사람은 확신이 있었죠. 그치? 그래서 요거 자기가 현장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확인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현장 확인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허위 사실의 문서를 만들어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제3자의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내용과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그렇죠, 이거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과 이에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증거유지죄를 구성한다 라고 했던 사건인데, 이거 좀 봅시다. 되게 좀 복잡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성범죄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제 이 언니가 이 딸의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되면 성범죄들이 은폐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니가 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녹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래, 허위 진술이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허위로 진술하고 얘가 허위 진술이 이제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빠가 이거 너 아빠 미워서 거짓말 친 거지? 아빠 성추행 안 했잖아. 그런 거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걸 녹음해고 이걸 증거라고 제출한 겁니다. 근데 진실이 아닌 걸 이제 허위로 이 꼬마한테 말을 시켜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허위 진술을 담기게 한 것도 이것도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것도 증거유지죄를 구성한다고 봤던 사건이에요. 허위 증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허위 증거를 만들어서 이 녹음 테이프를 제출한 것도 뭐가 된다? 증거유지죄를 구성한다라고 봤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 5번.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사가 진찰의 결과를 적는 것에 이제 된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입퇴원 확인서의 경우에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적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원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입원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단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입퇴원 확인서, 이제 보험 사기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입퇴원 확인서 이제 길게 이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한 3일 있었나, 한 30일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는, 이거는 전문가적인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공정유서 원본 부실기재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죠? 답이 의외로 툭툭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네.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공정증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사인이 신고한 거예요. 법원이 시킨 거예요. 조정이잖아요. 법원이 이렇게 강제로 조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운전면허 대장은 공정증서 아니에요. 그쵸? 운전면허 대장은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실제 채권 채무가 이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금전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에 해당하죠. 그쵸? 네. 그 다음 4번. 부동산에 대해서 종중명의 등기에 있어서 아까 허위 종중의 대표자요. 그죠? 부동산에 대해서 허위의 권리 상태를 적시하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특히 종중은 가장 중요한 게 종중이라는 것 자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까 종중의 대표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 종중의 대표자의 이름을 허위로 적는 것도 뭐가 된다는 거야?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했죠? 네. 그 다음 먼저 7번 보겠습니다. 7번. 공정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공증 담당 변호사가 법무사 직원으로부터 인증 촉탁 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공증사무실 출석하여 사서증서 날인이 당사자가 본인인 것임이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정한 것은, 그렇죠? 여러분, 사서 인증증서, 이건 공정증서는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는 뭐가 될 수는 있어요? 공문서는 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뭐가 된다? 공문서. 그렇죠? 확인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바가 있는 것처럼 했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맞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니은번. 공무원이 어떤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에 대해서 적절한 사실을 하지 않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면 뭐만 성립한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자기고요. 직무유기죄는 부자기로 봅니다. 자기하고 부자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걸로 본다? 자기가 이기는 걸로 보는 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공무원인 의사예요. 그렇죠. 문서죄에 있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커요? 아니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큽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리번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사실을 허위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제대로 적었는데 법령 적용을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이거는 판단의 영역에 불과하죠. 그렇죠? 근데 그 기초가 되는 사실 자체는 제대로 적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는 없어요. 허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담당 공무원이 대리인의 신청에서 인감증명 본인 신청한 것처럼 했어요.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허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허위 작성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공정준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해가지고, 야, 이게 등록이 있으니까 이거 여기로 세금 나오는 것을. 그래서 요거 공정준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조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신고해 법원이 조정한 거예요. 법원이 조정하니까 공정준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에서 찾았네요. 예, 그래서 오시고. 그 다음, 공정준서 원본이어야 돼요. 그렇죠? 정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공정준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진술 응사를 가리키는 거죠. 사실관계에 관한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대장은 공정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은 문제들이죠. 공정증서에 관해서 해당하는 것들. 토지대장 아니라 그랬어요. 상업등기부 맞죠? 사서증서 아니라 그랬어요. 사업자 등록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공정증서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등기부 하나뿐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3초 컷이죠.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10번은 똑같은 10번 봅시다. 네. 공정증서에 관해서 다음 설명 중 이제 옳은 것은 그렇죠? 예. 이게 1번 좀 봅시다. 이거 이혼하고 혼인하고 이게 따로 보셔야 돼요. 협의상 이혼 의사 표시가 기망회에서 이루어져 호적에 그 협의에서 이혼 사실이 기재되었다면 부실기재자가 성립한다, 성립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혼 후 취소나 이런 거 가족법에서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비소급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혼을 한 건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망회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일단 이혼을 한 사실을 그대로 적었으니까 부실기재는 되진 않아요. 단 위장 혼인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적 닦기 위해서 위장 혼인한 것을 신고한 것은 이거는 범죄가 돼요. 이건 범죄가 됩니다. 예. 그다음 가장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얘한테 증여를 주면 너무 세금 많이 나오니까 가장 매매하는 경우들이 있죠.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자가 된다, 되지 않는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이것도 지금 틀렸고. 왜 안 되냐면 소유권 이전을 의사는 있잖아요. 단 증여로 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매매를 했을 것이 이제 매매로 하는 매매 형태를 취했을 뿐이죠. 그래서 현재의 권리 상태는 제대로 공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약속금 이제 채권 출시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 약속금을 만들고 이거 공증받았죠. 그렇죠?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및 정의대죄가 성립한다. 이건 맞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 이전 짓기를 격려한 경우라면, 그쵸?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정하여 그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채권자사의 큰재단권에 격려한 경우면, 그쵸?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권리도 없으면서 권리가 있는 척하면서 등기를 이제 격려했죠.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및 이제 별도로 성립하죠.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증서 성립하죠. 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그러니까 아까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야? 애초부터 권리가 없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자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렇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뭐가 되겠어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자가 성립하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컴퓨터 관련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검사 순수이득제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한다. 그쵸? 그 다음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유포해요. 타인의 업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죠. 이제 컴퓨터에 통한 업무방해죄. 그렇죠? 정보처리 자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3번 해킹행위를 통해서 타인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비밀을 알아냈을 경우에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특수매체를 이용한 것은 알아내는 것까지 있어야 비밀침해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 4번 토지대상은 공정진서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쵸, 이거. 위증죄에 관한 건데, 그쵸.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쵸,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소송은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요. 증언 거부권을 고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예,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위증죄가 안 되는 경우 원칙이지만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위증죄에서 배우시겠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증언 거부권은 고지가 없어요. 그래서 고지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증죄 성립한다. 무조건 위증죄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민사소송은 증언 거부권은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선서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렇죠? 위증죄 성립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단계판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의 담배의 종류를 구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오케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담배값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건 문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 위조한 전문 건설 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위조 이미 했잖아요. 위조한 거죠. 예. 이걸 이메일로 보내는 거는 이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이미지 파일은 동행사죄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위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라번 통화 위조죄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조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해 놓겠다는 목적을 얘기하므로 통화죄라는 것은요. 행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원인 가능한 상태로 놓는 거야. 시장에 놓는 거야. 시장에 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돈 많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쇼미더머니 하는 것은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조정. 민사조정법상의 조정 절차는 그죠? 요거 조정 원본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서 13번만 좀 보겠습니다. 13번 공정진서 원본 부실기재 때는 단서명이 옳지 않는 것은 13번 봅시다. 예. 공정진서 원본 부실기재 객체는 원본일 뿐 정본, 득본, 4번, 초본은 객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예, 맞아요. 2번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에게 허위신고해서 그렇죠? 예. 가장된 금전채권을 만든 거는 부실기재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봤고요. 그렇죠? 3번. 요거 좀 기억을 합시다. 그러니까 공정진서 원본 부실기재자라는 것은 사인이 허위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채권 채무 관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있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아 법원에 촉탁이 해서 당사자가 허위신고했어요. 법원이 했어요. 법원이 했죠. 그래서 이건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문제니까 14번은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14번, 15번들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고 좀 쉬었다가 문서 부정인사죄? 문서 부정인사죄까지 해버리죠. 그쵸. 한 문제밖에 문제 없으니까. 그쵸. 부정인사죄. 네. 문서 부정인사죄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이걸 한번 좀 봅시다. 예. 문서 부정행사죄라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예요. 첫 번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그러니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거, 편제된 문서를 행사하는 거, 위조 변조 행사죄고, 이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여야 돼요.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고, 그쵸? 용도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권한자가 특정돼야 되고, 용도가 특정이 있어야 돼요. 그쵸? 예. 권한자가 이제 특정돼 있어야 돼요.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이행각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공정성 업무 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정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도 내에 사용하면 이건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용도 외에 사용하면 범죄가 되고요. 제일 많은 게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렇죠? 예. 용도 내에 사용해야지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등록증, 그렇죠? 누가 쓰라고 돼 있는 거니까 이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사용하는 거는 범죄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주민등록증을 용도 외, 그러니까 내 주민등록증을 남이 사용하는 거, 그렇죠? 사용권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 그렇죠? 단 이거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뭘 사용했어야 돼요? 자기 신분증명 기능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부정행사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자기의 신분증명이 아니라 가족 신분증명 기능이 있어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면 부정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격증명 기능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 신분증명 기능이 있죠? 신분증명 기능을 사용했을 때 부정행사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차용증과 이행각서는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누구만 쓰라고 여기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권한자가.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다? 해당하지 않아요. 전화카드, 그렇죠? 전화카드. 공중전화기는 사용한 경우에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 사용된 것으로 봐. 권리 의무에 관해서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화카드는 누가 쓰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죠. 부정행사죄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취한 전화카드, 이 전화카드가 KT 전화카드를 본 걸로 봐야겠어요. 예. 공중전화카드 이렇게 되니까 좀 애매한 후보식 전화카드라고 정확히 좀 주었으면 좋았을까. 이 후보식 전화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후보식 KT카드 누구누구 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딴 사람이 쓰면 뭐가 된다는가? 부정행사에 해당한다. 이거 맞겠네요. 중요한 등본 누구 쓰라고 돼 있지 않죠. 그래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뒤로 갑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똑같은 문서니까 이제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어디 볼 거냐면 이제 사회 도덕에 관한 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